에, 무린 바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책 여인 왕국을 빌어서 지금 우리 한민족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제가 알게 된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책에 의할 때 대략 6천여 년 전에 한민족은 환인 시대에서 환웅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환인 시대를 통해서 당시의 한민족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책에 표현된 대로라면 실상과의 교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과의 교합이라는 것은 이 지금의 사용되는 말로 한다면 깨달음 뭐 그런 것일 텐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얘기한다면 뭐 성불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환인 시대 3천여 년을 거치면서 한민족 구성원들은 그 대부분, 그 거의 전부가 환인들의 안내에 따르며 의식의 많은 그런 어떠한 상승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을 이루어서 실상과의 교합, 즉 성불 혹은 현대의 어떤 그런 영적 도서에 의할 때라면은 신과의 재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상과의 교합을 이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6천여 년도 더 전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 한민족 구성원들은 이제 어떤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한민족을 인도하였던 일곱 환인이 이때에 한민족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실상과의 교합을 목전에 둔 이 한민족 집단에게 지구 전체를 돌아볼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한민족 외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이민족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던진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민족을 제외한 다른 이민족들은 지금 표현에 의한다면 아주 그런 중생과도 같은 이제 그런 상태, 정의식의 어떤 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많이, 그렇게 혼란과 그런 어떤 거친 욕망 속에,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들에게 이제 새롭게 선택의 지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한민족만 실상과의 교합을 이루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구 전체를 둘러봤을 때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 헤매이고 있는, 환영 속에 헤맨다고 할 수 있는, 혹은 그런 거친 욕망 속에서 그렇게 중생과 같은 상태로 있는 그러한 이민족 구성원들을 함께 실상과의 교합의 길로 함께 이끌고 안내해 갈 것인지,
이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한민족 구성원들은 일곱 환인들의 그러한 안내에 또 역시 따르면서 그 지구 전역에 있는 이 중생 상태의 이민족들도 역시 또한 실상과의 교합의 길로 함께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그때까지 그러한 의식 상승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 이전에는 그들 역시 중생과 같은 상태를 경험했었으니까요. 그러한 중생 상태로 다시 한번 내려가서 이민족들과 섞여서 이민족들과 함께 자신들의 기억을 되찾으면서 실상과의 교합의 길로 그렇게 안내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짠 것이죠. 이른바 이제 그거를 쓴 그런 천지공사 그러한 것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0년 조금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6,000여 년 전인데,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그 영혼들의 그 회의, 그 혹은 그런 높은 정신적 경지에 이르는 그런 신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의 회의가 열려서 이 한민족이 이 과제, 이 미션이죠.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하기로 선택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제 천지공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필요했냐면은 이때 한인들은 집단적으로 전체가 높은 의식 상승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들이 중생 상태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식을 하강시켜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계획이 짜여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이 한민족의 구성원들은 주로 표현되기를 그때 당시에 북두칠성이라는 별과 12성자, 우리 그 천체에 많이 얘기되는 그 12궁인가요? 12성자의 그 별에서 온 그 수행자들, 선의식들이 한민족의 구성원들을 대부분 이제 그들 영혼들이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 시리우스 의식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계획에 참여하게 돼서 한인들의 영혼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민족이 이 지구 전역에 있는 중생들을 또한 그 중생들 틈에서 섞여서 그 중생들을 이끌고 자신들이 원래 이루었던 그런 의식 상승의 그런 상태로 그 이민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함께 그 성불, 신과의 재결합을 하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한민족이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한 낼 만한 어떤 역량이 쌓여야 됐습니다.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을 어떤 그러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 여인왕국의 책에서는 제동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이 그러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제동을 시리우스 의식에서 그런 제동을 걸겠다고 그 회의에서 제일 처음 부분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동이라는 것은 여인 왕국에 일단 의할 때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의 힘을 빌은 거죠. 역사에 의할 때. 그래서 같은 한민족 구성원인 고구려와 백제를 두드려 패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고구려와 백제인의 피를 흘리면서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국 통일의 방식 때문에 한민족은 통일 신라 이후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 이렇게를 겪으면서 수많은 외침과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 통일의 방식, 같은 한민족 구성원이 같은 다른 나라를 이루고 있었지만 한민족 구성원들을 피로써 피를 물들이게 하면서 통일을 한 이 방식 때문에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한민족이 숱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그러한 천지공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왜인가? 한민족의 구성원들이 그 긴 시간을 통하여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온 그 자신들의 그러한 온 그 집단과 그 영혼의 거기 전체에서 그 고난을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하고 겪어냄으로써 이 영혼들이 그 자신들이 해야 될 과제, 다른 이민족 구성원들을 이끌고 앞으로 안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이 역량을 갖추게 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인왕국에 표현되는 그 하나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구성원들이 환웅 시대에 일단 전체적인 그 다 이민족 구성원들까지도 다 실상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짜는데, 그것이 환웅 시대의 큰 어떤 바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환웅 시대에는 아직 한인들은 자신들이 이루었던 그러한 어떤 영적 성숙, 그 수위에서 자신들을 많이 하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그때 그들은 깨달음 바로 가까이까지 가 있었는데, 집단적으로 그들의 어떤 높이에 이르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자각의 상태에서 자신들을 갑자기 그 중생 상태로 만들 수는 없었고, 그래서 환웅 시대에는 그들은 여전히 그런 다른 이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집단으로서 그들을 돕고 안내하고 이끌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지낸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단군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 한민족의 구성원들, 한인들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한민족의 구성원들은 조금은 더 많이 환웅 시대보다는 자신들의 의식이 이렇게 좀 다운되는, 하강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한인들은 다른 이민족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 자신들이 그 전에 이루었던 그 전에 그 수행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노력에 의한 어떤 자신들이 성취했던 어떤 의식의 상태가 여전히 그 흔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동북아의 그런 어떤
그 중심적인 그러한 힘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존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삼국 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그 삼국 시대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신라의 김춘추, 신라가 통일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런 천지공사에 의해서 계획되었던 그 당나라 다른 이민족의 힘을 빌어서 같은 동족의 피를 흘리면서 삼국 통일을 한 그 방식을 수행했기 때문에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은 계속 이민족의 침탈을 받는 등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게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인왕국에서 그 내용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말고 이제 그것에 연속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그러한 천지공사가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에 계획된 것이었지만은 또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지만 그때의 세계사 속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구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소련 공산국가가 형성이 됐었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중국과 북한의 공산국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공산국가가 그렇게 수립이 됐기 때문에 한민족은 다시 해방이 되었지만 북한과 남한이 분리된 다른 체제를 표현하는 그런 분리된 상태, 분단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한민족이 그때 분단된 것을 다른 강대국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된 걸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또 되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이 성립이 되고 공산국가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민족에서 한 절반에 되는 그 윗부분이 공산주의라는 그 생각을 채택을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분단이 된 것입니다. 네, 그게 객관적인, 그러니까 더 큰 틀에 누구나 봐도 그렇게 명백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분단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른 체제였는데 북한 체제를 이룬 공산 국가가 자신들은 이것이 이제 옳다고 믿었으니까 이걸 했겠죠. 네, 그들의 의식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남한까지도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공산 국가로의 전체적인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6.25를 일으킨 것이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이 피를 흘리고 또 많은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그리고 다시 또 휴전이 돼서 또 분단이 되고 지금 70여 년이 넘는 기간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바로 6,000년 전에 그 약속, 천지공사의 계속되는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공부를 돕는 서적들, 영성 서적들이라는 것에 비춰볼 때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주나 우리 이 세계에서. 그리고 한민족이 6,000년 전에 민족 전체가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할 때, 그런 계획을 짰다고 할 때, 그것은
삼국 통일의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때까지의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 또 우리 이 한민족에게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의 그 천지공사의 과정에서 그때의 그 계획의 수립의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목적에 의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는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9세기에 인류사에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어떤 더 구체화된 이론을 갖고 나타나게 됐는데 이른바 막시즘이죠. 그 막시즘의 성립으로 인해서 구소련 공산국가와 중국 공산국가와 북한 공산국가가 다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결국. 네. 그래서 이 사건, 막시즘의 성립이라는 이 사건이 또한 6,000년 전에 수립된 그 천지공사의 일부이고 그 일환이라는 것을 역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지 않나. 먼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역시 무엇인가? 한민족이 그 타 민족들을 영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그 힘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겪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언제 끝나는가? 예, 언제겠습니까? 분단이 끝나고 통일이 됨으로써 그 고난과 시련, 그 계획되었던 그 계획이 끝나는 것이겠죠. 끝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됨으로써. 그리고 이 통일은 이제 삼국시대 때에 했던 통일의 방식,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어서 고구려와 백제를 두드려 패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통일을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 즉 동족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통일을 한 그런 방식이 아닌 같은 한민족 동족으로서 같은 동포로서 동포애가 최우선에 놓여지는 것과 함께 평화적인 그런 방식의 통일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 한민족이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은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아직도 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 북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전체 동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천지공사를 수립하는 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깊은 그들의 의식에서는, 영혼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을 물론 다 잊고 여기 태어나서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실을 알아야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왜 이 민족이 그렇게 오랜 기간 고난 속에 있었고 시련과 또 가장 최근에까지 6.25 전쟁과 같은 커다란 그러한 고통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또 현재에도 분단 속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고난과 시련이 끝나지 않은 이런 속에 있는가를 이해하게 돼서 더
깊은 마음으로 이 민족의 영혼들이 6,000년 전에 짰던 그 계획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분단이란 상황과 이러한 대립이라는 상황, 이런 것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빨리 끝을 내고 비로소 이 민족이 6,000년 전에 수립했던 그 계획의 결말을 이루어서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그런 때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야 되는 때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